신부전이 뭔지를 잘 모르실 때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러니까 신부전의 약물 치료, 수술 치료 또 영양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신부전 환자들은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이제 우리 자동차 같은데 엔진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돌려가지고 영양분하고 산소를 온 조직에 머리를 비롯해서 콩팥, 주요 장기에 피를 보내는 엔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새 차 때는 사실 엔진 관리를 안 해도 잘 돌아가요. 자동차가 검사를 안 해도. 근데 이제 자동차를 한 10년, 20년 쓰게 되면 우리가 엔진 관리가 중요하죠. 심장에서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엔진이 약하면은 차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엔진이 멈추면 또 자동차도 못 가는 거고 우리 몸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어요. 그러니까 분당 한 60에서 100번을 뛰기 때문에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곱하면은 10만 번이 딱 나오는데 8에서 12만 번 뛰어요, 심장이. 그러니까 80세가 되셨다 그러면은 1년에는 3650만 번. 10년이면 거의 4억 번. 그러니까 80년이 되셨으면 32억 번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억 번을 뛰다 보니까 이 부품이나 심장 자체의 기운이 빠져요, 많이. 하여튼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를 저희가 신부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장이 온전하지 않다. 한자로 말하면.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심력쇠갈이라고 그래요.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제 신부전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핫페일러라고 불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면 이것도 커지게 되고 심장이 커진 거를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데서 해서 이제 오시는 거죠. 신부전 진단을 위해서. 그래서 신부전이 되면은 숨이 차고 제일 문제가 이제 숨이 찬 거죠. 숨이 차고 붓고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지를 못하니까 피가 정체가 돼가지고 발목이나 이런 데 붓고 그 다음에 온 몸에 이제 기운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못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자꾸 피곤하고 그런 증세가 생겨요. 온 몸에 피가 안 가니까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증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숨이 차면은 신부전일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숨이 차다, 발목이 붓는다, 그다음에 발목 말고도 이제 온몸이 붓게 되는데, 그다음에 피로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뭔가가 신진대사가 안 돈다. 그러면 신부전을 엔진이 내가 좀 괜찮을까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부전은 그러면 무슨 병이 일으키는 거냐? 우리 몸에 있는 특히 고혈압이 오래되면 신부전이 되고 또 부정맥, 또 판막, 그다음에 우리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또 심장 근육 자체의 병. 그게 선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빈혈이 오래된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오래된다든지 또 콩팥이 안 좋다. 그러면 결국 신부전으로 와요. 그러니까 심장의 부담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엔진의 부담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환이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게 이제 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신부전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다. 이게 질환 하나의 이름이 아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심장을 이야기할 때, 이 신부전을 이야기할 때 모든 심장 혈관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혈관 같은 게 막혀가지고 그냥 그거 치료하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 신부전이 된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반복적으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입원하는 가장 큰 원인이 신부전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1년에 한 3번씩 입원하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많은 좋은 약과 수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조정을 하면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응급실 오셔서 입원하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장 질환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입원을 자꾸 하고 검사도 하고 막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질환이다.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심부전도 거의 심장에서는 그냥 암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부전을 진단받으면은 5년 내에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암이 우리나라 전체 5년 생존율이 평균적으로 72.5% 정도로 보고가 되는데 이 그 심부전은 폐암 다음으로 높아서 한 79%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 진단을 받으면 잘 치료를 해야 된다. 심부전은 암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암하고 같은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폐암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우리가 근데 나머지 모든 암보다는 심부전이 좀 위험하다.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엔진이기 때문에 갑자기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돌연사라는 게 그런 건데 돌연사의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에 이제 아주 중증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예방하려고 뭐 우리가 펌프도 넣고 그다음에 이식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기구들 그 박동기를 넣는다든지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너무 자주 입원하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가족도 힘들고 가족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부전이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쓰면은 심부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세가 늘어나면은 확 증가해요. 고혈압이나 이런 심부전이나 이런 질환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이가 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병률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병이 있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18년 사이에 한 3배가 늘어서 한 2.5% 그러니까 한 12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저희 나라의 전체 심부전 환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125만 명이다. 그 중에 이제 중증 심부전,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이식이나 이런 이 좌심실 보조 장치가 필요한 분들은 2만 명 정도예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중증 심부전은 그러니까 꼭 그 이식이나 우리가 이 좌심실 보조 장치를 가야 될 정도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한 2만 명 정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진료비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매체나 저희가 이제 제가 총무이사를 할 때가 지금부터 한 8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국회 토론에 이런 방송에서 많이 심부전을 다뤘어요. 심부전이라는 게 심부전 그러면 일단 심부전 막 콩팥하고 헷갈려. 심인가 신인가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많은데 심장은 심부전이고 콩팥은 그러니까 신부전인데 콩팥이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들이 만성 콩팥병으로 이름을 아예 우리나라 공식 명칭이 그래서 우리는 심부전이고 그쪽에 콩팥이 나쁠 때는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 원인 1위가 되겠고 한 2.5% 125만 명 그다음에 연간 돈은 한 61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그다음 평균 입원 기간이 한 12일. 그다음에 5년 내 사망률이 요즘에 사망률은 79%입니다. 예전에는 55%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79% 정도 된다. 그래서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단은 그러니까 다 이제 하시겠지만 진단은 우리가 엑스레이부터 이제 찍죠. 엑스레이에서 심장이 크다.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하면 이제 높아지는 수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NT-proBNP라는 수치인데 그게 이제 높아졌다가 잘 치료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 검사를 볼 수 있고, 엑스레이 심전도로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확한 진단은 심초음파실 옆에가 바로 있는데,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심장의 기능, 구조 이런 걸 자세하게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심부전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피 검사하고 심초음파 검사하고 엑스레이 심전도는 이제 우리가 그냥 건강검진할 때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다음에 오시면은 이 피검사하고 심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 강조하고 이렇게 바로 알기를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부전은 치료가 되면은
다른 질환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성 콩팥병은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걸 늦추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신부전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떨어졌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약제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여기다가 또 한 두세 가지 약제가 더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약제들이 예를 들면 요 베타 차단제라는 걸 잘 드시면은 34% 사망률을 감소시켰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감소시키는 퍼센테이지인데 이 약제를 다 잘 쓰면은 한 70%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돌아가시는 거를 7명을 살렸다. 그걸 이제 임상 연구를 저희가 계속 하는데 임상 연구를 해서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약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 연구를 하자고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발판이 되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 참여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본인도 도움을 받고 후세대가 도움을 받는다. 옛날처럼 뭐 마루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임상 연구라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올 때마다 뭐 교통비도 드리기도 하지만 요게 이제 본인도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약제들이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이 일단 좋아졌다. 그건 우리 양태일 선생님이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거. 여기 심장이 컸다가 잘 뛰는 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을 넣으면은 또 이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박동기 비슷한 기구들인데 이런 것들을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수술, 방금 요거 흉부외과 우리 새 교수님이 하시고 계신데 심장이식 이런 좌심실 보조장치를 하면은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계속 좋은 상태. 20년 뭐 이식한 다음에 지금 25년 그렇게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약물 치료를 잘하고 수술도 잘하고 시술을 잘하면은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전은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제일 가장 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증상들이 있어요. 잘 관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숨 찬 거, 붓는 거, 뭐 또 입맛이 떨어졌는지, 체중이 느는지, 잠들기 어려운지, 그 다음에 이런 게 심해지면 이제 저희한테 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 증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숨 차거나, 그 다음에 부었는가, 또 뭐 이렇게 입맛이 많이 떨어지나, 체중이 증가하나, 밤에 자다가 깨시나 이런 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꾸준한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질환을 관리하고 좋게 갈 수 있다. 10명 중에 7명도 살릴 수 있다. 약만으로도 그렇고 뭐 수술까지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이제 간단하게 아마 소개를 드릴 텐데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 건데 이제 그때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적당히 하는 게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너무 과하면 안 좋다. 또 먹는 것도 이제 우리 영양사님이 설명을 잘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저염 소식으로 이렇게 잘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시는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짜지 않게 드시면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방 또 이게 금연절주 중요하죠. 금연절주는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잘 하시면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1년마다 제가 꼭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미리 우리가 그 상태를 측정해서 약도 바꿔드리고 치료법이 바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